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마련이죠. 특히나 눈에 이상이 생겨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주제는 망막점막증입니다. 망막점막증이란 사물이 휘어져서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의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시다시피 망막전막증입니다. 망막 앞에 어떤 막이 생기는 이상한 그런 병인데요. 사실 어려운 그런 눈병 중에 하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한의학에서 눈을 보는 각도와 현대의학에서 눈을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한의학적인 얘기를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망막전막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의 망막은 바로 빛에 대한 정보를 전기적으로 정보로 전환해서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망막의 역할이죠. 황반주름이라고 하는 망막점막증은 망막의 황반부 표면에 혈관이 없는 반투명한 막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 막이 하나 더 생기면 사실은 여러 가지 눈의 불편함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불편함은 하루 이틀 사이에 벼랑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은 전신의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불편함이 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눈 건강법,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대는 방법, 이것을 평소에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내 몸을 위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눈은 일신의 주인이에요. 눈은 내 몸하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눈에 불편함이 나타나면 조그만 거라도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에 조그만 진액이 부족해도 안구 건조증이라서 뻑뻑하고 눈이 충혈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도 눈물을 넣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임시 그때만 모면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법이 한의학에서 보면 있습니다. 황반부,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황반부입니다. 망막 앞에 생긴 반투명막은 망막의 황반신경층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주름을 만들기도 하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붓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눈 이상하게 보이는 불편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망막전막증의 원인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주로 잘 나타납니다. 그거는 눈은 간에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50대가 되면 간기가 쇠합니다. 간에 구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간기가 작용하는 곳, 간의 기가 드나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부터 망막 전막증이 잘 생깁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흔히 듣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내 몸을 관리 잘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관리를 잘해서 고혈압이 안 생기게 하고 당뇨가 오지 않게 하고 고지혈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사실 우선돼야 되겠죠. 포도막염, 당뇨, 망막변증 등의 질환에 촉발되어 생기기도 합니다. 망막 관련 시술이나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요. 망막 전망증의 증상은 물체가 일단 찌그러져 보입니다. 또 시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또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한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게 이제 망막 전막증이라는 이런 병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치료해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의학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것을 치료하는지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내원합니다. 내원하는데 한의학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치료해주면 정말로 좋아지는 환자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한의학적인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막 전막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한의원을 찾아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전문가들 찾아가니까 망막 전막증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치료를 해보았으나 만족스럽지가 않고 잘 치료가 되지 않더라. 이러면서 한의원을 내원을 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눈은 화가 아니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즉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눈은 오장육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다. 눈은 일신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오장육부는 내 몸의 일신이에요. 일신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정이라는 건 근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정이 이상이 생기면 한장기, 간장이라든지 콩팥,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오장육부의 한 장기의 정이 이상이 있으면 눈에 불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영이와 혼백이 머무는 것이에요. 영기와 위기 얘기예요. 혼백과 정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와 혼백이 관련이 있어요. 눈은 영이와 혼백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영이의 상태와 혼백의 상태와 눈병이 연관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된다. 혈기는 모두 비토에서 받아서 오장육부 12경매 365락을 통해서 눈으로 올라가서 눈이 밝아져요. 근데 혈기가 부족해지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침침해져요. 가보니까 망막전막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관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눈은 간의 구멍이다. 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망막전막증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첫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환자들 오는 거 보면. 두 번째가 간하고 콩팥 기운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간하고 콩팥 기운이 허약하다는 것은 뿌리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왜 약해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본이 약해지면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원래 타고나기를 간하고 콩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간하고 콩팥 기운을 많이 써먹어서 간하고 콩팥이 약해져서 눈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열. 여기는 풍열병이라고 그랬죠. 노쇠현상. 이런 것에 의해서 망막전막증이 오는 것이다. 는 것이 한의학적인 생각입니다. 망막전막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지금 5가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겁니다. 신선태오난. 이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기충명탕. 이거는 노쇠현상으로 혈기가 쇠해서. 또는 장수명목환. 이거는 뭐냐?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져서. 이금신기환. 이것도 간하고 콩팥 기운이에요. 그만큼 뿌리가 약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음증환은 혈어, 신쇠, 혈기쇠약 이런 것에 의해서 음이 허해져서 바탕이 허해져서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망막전막증이라는 것은 한의학의 근본적인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서 근본적인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아내면 망막전막증이 한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망막전막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러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박사님의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다면 지금 소개해 주시죠. 네, 50대 여성이 눈이 안 좋아서 일본에서 내원을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일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종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어느 분이 한국에 가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라고 해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병명은 망막전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치료가 안 되고 눈이 매우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좌측 눈 시야가 굴곡이 되고 입체감이 있고 찌그러져 보이고 시야가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망막 앞에 막이 하나 자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은 특징적으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눈이 피곤하고 충혈이 잘 되면서 눈 주변까지 아프다고 했는데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주변의 증상, 맥 이런 것으로 볼 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간장과 콩팥의 기운이 약해서, 즉 근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눈병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장수 명목환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눈이 너무나 편안해져서 지내기가 편안하고 일상생활하는데 눈이 불편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여기저기 좋지 않던 이런 증상들까지 좋아졌다고 하면서 매우 만족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망막 점막증 이런 용어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증상이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된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의 생김새는 어떠셨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병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생긴 모습과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맥 상태 이런 걸 보아서 그 흠을 보완해 줘서 인체가 좋아지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불편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한의학적인 눈병의 치료입니다. 어려운 눈병일수록 여러 가지 관점이 중요한데, 이분은 50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대는 간기가 쇠해질 연세죠. 그래서 50대에는 간기가 쇠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77이 49에서 49살에 생리가 끊어지면서 조혈이라서 갱년기 열이 훅 났다 식었다 하는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것이 간기가 쇠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간이 좋지 않아지면 콩팥이 같이 좋지 않아집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근골형으로 생겼는데요. 근골형은 간장과 콩팥 기운이 위주로 생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골이 약해지면서 간신이 부족해져서 눈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환자도 이러한 차원에서 흠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줬습니다. 한편 간신이 빠진 형이고 피부도 여성 쳐놓고는 건조하고, 그래서 간장과 콩팥 기운에, 즉 근본을 돋궈줘서 피부도 좋아지고 눈의 불편함도 없애주기 위해서 장수 명목환이라는 그러한 약을 투여한 것인데, 이것은 간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망막 점막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치료를 해준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다른 불편한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네, 참 많았습니다. 눈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났는데요. 시야가 굴곡되어서 입체감이 찌그러져 보이고 시야가 왜곡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망막 앞에 막이 자라는 이런 현상이고 망막 전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점심이 지나면 굉장히 피곤을 많이 느껴서 눈이 더욱 좋지 않아졌고 현기증과 가래 낀 듯한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전기침을 하고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변하는 이런 현상, 또 좌측 눈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현상도 있고, 좌우 시력이 평소에 달랐다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의 치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은 근골형으로 생겼고 피부가 건조하고 난시가 있으면서 좌측눈에 날파리 같은 것도 날아다닌다고 했고 목소리가 잘 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보아서 간장과 콩팥, 즉 근본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눈의 이상으로 판단을 해서 간신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감히 장수 명목환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했습니다. 근데 이 약을 한 달 정도 투여 후에 눈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눈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고요. 피로도 다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복용한 후에 좋은 반응이 있고 약도 소화가 잘 돼서 또 약을 몇 달 더 복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한 달을 복용한 후에 내원은 못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흠을 보완해서 다시 몇 달분을 보내주었고 이 약을 복용 후에 눈이 많이 맑아졌고 또 상이 또렷하게 맺히고 왜곡 현상도 훨씬 덜하면서 손발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져서 전신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면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도 안 되던 망막 전막증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 증상, 생긴 모습, 주변 환경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명을 따라다니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아마도 저도 치료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원칙에 따라서 한약을 투여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증상인 입불이 드러남. 입불이가 드러나는데 정말 이거는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러한 입불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입불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좀 치료에 시간도 걸리고 노력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입불이 드러남이 왜 그렇게 너무나 심각한 증상이냐? 이건 전신 건강하고 연관되는데 치아는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복. 정말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잔병도 없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들 보면 치아가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맛있게 잘 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치아가 먼저 음식의 맛을 보고 음식을 흡수합니다. 음식의 영양분을 제일 먼저 흡수하는 곳, 제일 중요한 것이 치아입니다. 이 치아가 입뿌리가 드러나서 흔들려서 탈락이 되고 다른 거를 씹는다. 이거는 내 치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모양은 같지만 역할이 전혀 내 치아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쇠약하죠.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위나 장이나 이런 데서도 흡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입뿌리, 치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붙인 겁니다. 잇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잇몸 퇴축이라고 그러죠. 잇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물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잇뿌리가 드러나요. 그거를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잇뿌리가 드러나면 결국은 어때요?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잇몸 퇴축의 치과학적인 원인, 가장 큰 원인이 치주염 같은 잇몸 질환입니다. 치주염이라는 것은 구강 내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죠. 잇몸이 빨갛게 부풀며 출혈이 잘 생기고 입냄새가 진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노화로 인한 경우,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쇠퇴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질환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노화가 잘 안 일어나도록, 노화가 일어나더라도 잇몸에 이상이 안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잘못된 칫솔질이라든지 교정으로 인해서 잇몸이 손상되거나, 이갈이, 잠잘 때 이빨을 간단 말이에요. 이갈이 등으로 잇몸에 압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 퇴축에 의한 증상은 치근이 노출되고 잇뿌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찬 음식이나 단 음식에 접촉되어 매우 과민한, 이렇게 과민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이 잘 끼고 치석이 잘 생기는 이런 결과를 생기게 하죠. 잇몸 퇴축에 의한 증상은 드러난 잇뿌리에 충치가 잘 생기며 진행이 매우 빠르고 치아를 지탱해 주지 못해서 이가 흔들리고 결국은 빠지게 되는. 잇몸 퇴축은 치과학적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로 이식 수술을 하고 있지만 수술이 어렵고 재발을 잘해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잇몸 퇴축의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 이 치아를 뼈의 여부로 봅니다. 근데 이 뼈는 콩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바로 잇몸 퇴축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의 정이 충만하여 치아가 든든. 신의 정이 충만하면 치아가 든든해져요. 치아가 마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치아가 말라 들어가요.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잇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정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신정이 고갈돼서 진액이 고갈되면요, 거기에 균이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잇몸 퇴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아래 잇몸이 수족 양명경에 속하기 때문에 수양명 대장, 족양명 위, 그래서 위와 대장의 경락이 잇몸을 지나가기 때문에 위열이 있거나 또는 대장이 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잇몸이 약해져서 잇뿌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와 대장에 의해서 잇뿌리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신정에 의해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열을 조절해 주거나 대장이 허한한 것을 치료해 줌으로써 잇몸이 좋아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정, 그 다음에 위열, 그 다음에 대장 호한. 이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잇몸 퇴축의 원인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다. 체질적으로 풍열이 잘 생기는 체질, 그런 체질이 있죠. 스트레스나 음주과다,
이 음주 가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요만한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내 몸이 힘들어하고 내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등으로 풍열독이 생겨서 치주골과 잇몸이 부어서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풍열독을 제거해 줌으로써 잇몸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잇몸 퇴축을 막으려면 여기 고치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수양법이 뭐가 있느냐? 고치법이에요. 소금을 입에다 물고 그 소금이 다 잘게 그 다음에 그게 다 녹을 때까지 입 안에서 계속 돌립니다. 혀로 돌리고 이렇게. 그러면 곳곳에 그 소금물이 다 이제 쩔잖아요. 그러면 이빨 자체도 소금물을 머금습니다. 빨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치질을 살살살살 합니다. 근데 소금이 굵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녹은 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은 소금물을 만들어서 소금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걸로 양치를 시키면 이런 잇몸 퇴축도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충치도 예방되고 치아가 벌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아를 마주치는 겁니다. 아래 위를. 그때 마주칠 때 세게 마주치면 안 되고 살살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살살 하는 겁니다. 세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빨리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게 고치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잇몸 퇴축을 막아주고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뿌리가 드러나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내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무나 심각한 증상인 입뿌리 드러남으로 했는데 이런 현상들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고치법 같은 걸로서 평소에 꾸준히 해줌으로써 예방할 수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신정이 부족한 거냐, 풍열에 의한 것이냐, 또는 위열에 의한 것이냐, 대장 호환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를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예방도 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너무나 심각한 증상인 입뿌리 드러남입니다. 관련해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치아 건강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한의학으로 치료가 된다니까 더욱더 궁금한데요. 네. 관련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부터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한 40대 여성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의료 계통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의료와 관련된 계통에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의료와 관련된 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잘한다고 그러는 곳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영 좋아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잇몸뼈가 녹아서 염증을 없애고 그러나 잇몸뼈는 녹은 것은 어찌할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뼈가 녹아서 농을 제거하기도 했고 이분은 소원이 자기가 잇몸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질 것 같고 살 것 같다고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잇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기, 특히 그 중에서도 치아, 이것은 굉장히 뇌와 관련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이 신경을 쓰이는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감이 조화탕이라는 이러한 잇몸을 든든하게 하고 이러한 한약을 투여했는데 1년 넘게 치아 쪽으로 불편함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1년 넘게 잇몸 쪽으로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가 아파본 분들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 환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은 어땠나요? 네, 잇몸이 좋지 않은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에 가래가 항상 낀다고 했고 때에 따라서는 깊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했고요. 트름도 나면서 변비 기운이 항상 있고요. 자기가 잇몸이 안 좋아서 소금 양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잇몸이 영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엉치도 아프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증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의료계통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참 잘해왔더라고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긴 모습도 근골형으로 생겨서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잇몸에 자기의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더 깊어져 갔고 결국에는 이 잇몸이 너무나 증상들이 심해져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근골형이라는 것은 간장과 콩팥의 약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잇몸과 치아는 콩팥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형의 그 병이 생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 여성은 간 쪽에도 약점이 있고 콩팥 쪽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콩팥과 간은 한쪽을 좋게 해주면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감이 조화탕을 투여했는데 이 약은 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잇몸이 좋아져서 그 이후로 잇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거죠. 근데 이 감이조화탕을 상당히 오랫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잇몸 질환은 근본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근본을 돋구는 그런 치료는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이 한약은 간을 좋게 해주는 한약인데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성의 능력이 좋아지는데 성의 능력이 좋아진다고 그것을 많이 써먹으면 오히려 더 잇몸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여성들도 이 약을 쓰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잇몸만 좋아져도 살 것 같다고 했던 이 여성은 이 한약을 복용 후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망막 점막증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증상인 입불이 드러남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